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감독들의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루고 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해외 쪽 놓고 봤을 때도 어제 뭐 저희가 뭐 마레스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뭐 맥케나 같은 경우도 뭐 옮긴다 만다 얘기가 많았고, 뭐 데체르비 상당히 많은 네. 감독들이 있는데, 맨유의 테라 감독 역시도 지금 거취가 약간 불분명한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단 원래 FA컵 결승 직전에 깜짝 놀랐죠. 갑자기 뭐 이제 경질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혹시 팀 결승 경기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감독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경기 직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흔들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보란 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팀으로서 맨시티를 잡고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면 구단에서는 당장 테나 감독에 대한 발언을 지금 당장 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또 테나 지지 세력이 나타났어요. 예, 그 클버러지가 그 버러지가. 예, 갑자기 갑자기 테나 지지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이제 계속했죠.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이제 그만둔 뒤에도. 그쵸. 항상 보면은 그 읽지 않는 책 서재인 것 같아요. 읽지 않는 책이 이렇게 쭉 꽉 차 있고. 옛날에 대표팀 감독일 때는 거기에 이제 한국 머플러도 걸려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머플러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ESPN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또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테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클린스만 감독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나는 엄청난 칭찬을 받을 만하다. 나는 그에게 구단이 계속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근거를 저희도 하나하나 보면서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첫 번째, 팀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인 이 소피앙 암라바트만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물론 첫 번째 시즌보다 두 번째 시즌이 일단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것도 있고 성장에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클린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그쵸. 그럼 본인은 뭐 시간 더 주어지면 우리나라 좋게 이끌 수 있었나? 전혀 아니죠. 제가 어쩌려고 이거 입고 왔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테나가 본인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답변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첨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항상 뭐 본인의 거취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당신은 뭐 지금 감독직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때도 늘 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뭐 그의 팀과 그들의 팀이 이제 오르내려 한 부분,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잘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구나. 그래서 문점을 본인이 아닌 팀으로 많이 옮겨놓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테나의 인터뷰는 요즘에 약간 본인이 멘붕이 온 듯한 인터뷰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우리 히든 풋볼 할 때도 많이 다뤘지만, 감독이 뭔가 위기일 때, 경제 직전까지 왔을 때 해설자적 발언을 하면, 해설자와 같은 발언을 하면 그건 곧 신호가 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점유율 더 높여야 한다. 우리 팀 공격 더 시도해야 한다. 우리 팀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한다. 근데 그거 잡아주라고 있는 게 감독인데, 그치. 자꾸 뭔가 제3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3자처럼 벗어나려고. 근데 테나의 인터뷰는 오히려 약간 그런 내용들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저는 인터뷰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 오히려 말밑 때 좀 위기일 때 인터뷰는 사실 감점 요소가 됐다면 됐지 플러스 요소는 아니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이런 인터뷰가 좋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를 줄 만한 인터뷰였나라고 돌아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했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건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독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맨유 팬분들이 가장 좀 아쉬워하는 거는 어쨌든 한 시즌이라는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매 시즌, 매 순간마다 리그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고 뭐 패배라든지 실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게 쓰여진 올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단순히 이 한 시즌 동안의 레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 감독에겐 시간을 더 줘야 되라는 희망을 가지만 하냐, 그렇게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라는 게 맨유 팬분들의 의견이겠죠. 그리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린 선수를 성장하고 있고 팀이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에너지 정신을 쏟는다면 특별한 업적을 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클린스만스러워. 그렇죠. 알죠? 점수는 이제 개나 주고 그냥 이제 헝그리 정신, 그런 스피릿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안컵 때도 그랬잖아요. 아시안컵 때도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뭐 헝그리 정신을 많이 강조하면서 굶주려야 한다. 항상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만 보면 저 헝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은 선수 때 그렇게 배고픈 선수가 아니었을 텐데 엄청난 스타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뭐 에너지와 정신을 모두 쏟아라. 항상 했던 얘기예요. 다 쏟아 부어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지금 맨유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저는
클린스만을 떠나서 터나에 대한 그 모든 감독에 대한 의견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저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클린스만이기 때문에 메신저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사실 그 자체로 답답하고 빡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근거를 삼은 내용들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팀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은 전 동의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감독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뭐 자꾸 뭐 그런 뭐 에너지, 헝그리 정신 뭐 저런 거를 강조하는 건 이제 조금 클린스만 다운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고. 자, 일단은 뭐 주변에 뭐 지원 세력이 있든 비판 세력이 있든 간에 테나 감독이 거치는 오리무중인 건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FA컵 결승 직전에 뭐 아예 뭐 결과원 설계 없이 뭐 경질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사실 이제 이네오스의 레클리프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 내에 이제 그 리더십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나 감독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다음 시즌을 위해서 새 감독을 좀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러커스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들어볼만 하거든요. FA컵 우승 이후에 터나에 대한 결정을 당장 내리진 않을 것 같다. 혹은 뭐 당장 내렸다 하더라도 발표는 조금 뒤에 할 수 있다. 일부 이제 그 출처에 따르면 또 다음 주엔 발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일부러 발표를 좀 늦추면 효과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구단 입장에서는 뭐냐 FA컵 우승이 만약 FA컵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만약에 경질을 결정해버려요. 그럼 누군가는 아니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도 경질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승 직후에 터나에 대한 잔류를 발표를 해요. 우리 터나랑 다음 시즌으로 가기로 했다. 직후에. 그러면 분명 경질을 원했던 팬분들은 얘네들도 이전 글레이저처럼 감정적으로 판단한다. 너네 장기적인 플랜 있냐? 우승 한 번 했더니 리그 성적 다 까먹고 우승 한 번 했다고 지금 그냥 취해가지고 우승 뽕 취해가지고 지금 너네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건 간에 그러니까 텀을 좀 둬야 된다. 발표는 좀 텀을 둬야 된다. 약간 우승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임팩트, 어떤 여운 이런 게 좀 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이제 팬들도 조금 사라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표하는 게 구단 입장에서 새로운 소유주인 이네우스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러커스트가 얘기했잖아요. 맞는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은 그래도 일단 내부적으로만은 좀 가지고 있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발표를 좀 나중에 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시즌까지 이제 어쨌든 선화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있죠. 뭐 시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있죠. 근데 뭐 차기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맨유도 지금 되게 다양한 후보군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러커스트가 언급한 차기 감독 후보군이 투엘과 포체티노인데 투엘 포체티노 둘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에는 관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투엘 뭐예요? 포체티노 얘기 먼저 해보면 그 원래 터나 감독이 맨유에 오려고 한 시기쯤에 링크 엄청 많았어요. 포체티노 동고군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나름 선수단 내에서는 포체티노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하지만 그때 포체티노와 또 지금의 포체티노는 아무래도 평가가 더 떨어진 면이 일단 있고 결국 그런 면에서 포체티노의 지금 감독 커리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믿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시기를 맡길 수 있는 감독이냐라고 보기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투엘은 어쨌든 바이언에서도 결국 이게 뭐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투엘 감독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 팀에서 좀 오래 머무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의 약간 좀 우려점도 투엘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크 워커도 사실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보드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는 곳마다 사실 투엘이 약간 본인만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새로운 보드진이 뭔가 느끼기에 좀 부담이 될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후보군을 쭉 보잖아요.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나를 경질하고 나발이고 떠나서 어쨌든 잔류국 경질국을 떠나서 일단 새로운 감독 후보군으로 나오는 인물들도 지금으로서는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외의 감독들은 지금까지 뭐 구체적인 링크는 일단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일단 현재까지 단계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네오스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고서 그동안 쭉 행보를 보잖아요. CEO 새로 데려오고 막 애쉬워스처럼 그치. 뭐 디렉터도 다 바뀌고 막 구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내부 구조에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머터우 같은 사람들 다 나가버렸잖아요. 머터프라고 보는 이제 보도에서 쓰이는 사람이 원래 반인 머터우예요. 그래서 머터우도 이제 나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구조를 쭉 먼저 이렇게 선임하는 데 집중했던 거 보면
이네오스의 판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독도 일단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구단 내부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뭐 CEO나 디렉터나 그리고 감독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독 한 명 뭐 바꿔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기틀을 조금 더 갈고 닦고 네. 뭔가 고칠 게 있으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커스트의 보도를 쭉 보면 약간 정리되는 내용이 그것들이었어요. 일단 새로운 감독 후보군이 일단 첫 번째는 FA컵 우승 이후에 터나우에 대한 발표는 조금 늦어질 것이다. 다음 주 정도까지 빨라도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잔류가 됐든 아니면 네. 뭐 떠나는 결과가 됐든 그리고 새로운 감독 후보군이 일단 본인이 봤을 때는 투엘과 포체티노인데 사실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네오스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내부 구조를 확실히 더 바꾸려는 그런 모습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새 감독 후보군이 조금 애매하고 지금 당장 구단 수뇌부가 먼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수뇌부 변경 뭔가 구단 구조에 대한 어떤 수정과 보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감독직에 대해서는 약간 기존 감독을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뭐 어쨌든 맨유 감독직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맨유 팬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떠나냐 마냐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새로운 네. 감독 후보군이 개인적으로 이 둘 물론 투엘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전술적으로 포체티노에 비해서 투엘은 저도 더 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외의 후보군들이 분명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항상 저는 터나우는 밀고 가기에도 너무 우려점이 많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구단이 잔류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튼다면 아마 터나우를 잔류시킨다 하더라도 터나우가 구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영입에 참여한다든지 아 그런 거는 이제 좀 네. 최소화하고 디렉터나 그쵸.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내부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약간 감독의 권한을 좀 줄이고 그치. 구단 이 에디터가 있죠. 디렉터들의 어떤 권한을 늘려서 디렉터 위주의 구단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 트렌드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냥 이제 전술 그리고 이제 선수단 안에서 이제 관리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맞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터나우도 약간은 우려점을 줄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게 물론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영입에 있어서 그쵸? 터나우의 픽이나 이 운영이 너무 안 좋았다는 사실 뭐 거예요. 안토니 하나만으로도 뭐 이제 그런 네. 면이 또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 만약에 터나우의 잔류를 뭔가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구단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이다. 감독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고 디렉터를 조금 더 일단 잘 꾸리고 구성하는 데에 계속해서 비시즌 기간에 시간을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